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그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 네, 11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바람이 약간 쌀쌀하다고 느끼지만 기분 좋은 쌀쌀함입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보다는 뭐 좋다, 약간의 쌀쌀한 바람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살짝 차갑긴 차가워요. 콧물 나올라 그래. 네. 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는 이제 다 추수가 끝나서 좀 황량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은 논에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이게 얼어서 스케이트 타고 썰매를 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평생에 가장 더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끝났다. 이제서야 11월에서 여름 끝났다는 얘기할 정도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다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말 되시를 빌겠고요. 미국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등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인 메타가 워낙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고, 어제 시간에서 12%나 올랐기 때문에 꽤 많이 오를 거로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꽤 많이 올랐습니다. 9.58%, 투자 의견들이 막 상향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조단위의 회사가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상승 총폭을 보면 그냥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빠졌기 때문이죠. S&P 500이 0.26%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0.09%, 그 다음에 나스닥이 0.61%, 그리고 러셀은 0.54% 상승을 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시장 전반을 보시면은 오르긴 했지만 약간 혼조세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인데,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도 계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익이 꺾인 거에 대한 의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리나 그 환율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같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1번 엔화의 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54엔 유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번에 대해서 시장은 무슨 얘기를 하든 너희들은 앞으로 약세로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사나이 총리 이후, 그 다음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시장 분위기, 특별히 이제 N1의 관계에 있어서는 찰떡처럼 붙어 있었던 100엔당 그 100엔당 얼마야? 940원대가 드디어 깨지고 이제 조금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엔당 한국 원화는 920원대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습니다. 928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자세한 건 이건 월요일 날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오늘장 한마디로 담아봤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결국에 금리는 내려갈 것인데 한 번씩 쉬었다가 띄엄띄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라는 게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기대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처럼 상당히 큰 호재, 즉 아마존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버블이 바로 오지만 천천히 내려오면 버블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는 뒷단에 AI라는 걸출한 투자 설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고는 버블 오고 그 다음에 확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오히려 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늘 하게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 중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 이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빵
때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번은 계속해서 그 투기적인 세력에 대해서 주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대응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시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를 보지 못했다. 지난번 FOMC.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거나 노동시장이 더 빠르게 냉각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12월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돼서는 안 됐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됐었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투표권이 있느냐? 아니, 없어. 투표권이 없어. 자, 근데 이분이 내년부터 투표권이 생겨요. 그럼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시장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베스엠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다시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앞으로 금리 계속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제프리 시미드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분은 표를 행사했어요. 동결로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은 사실 그 빅테크들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금리, 그러니까 3.75에서 4%의 금리가 아주 낮은 건 아니니까 좀 제약적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한국 기준으로 보건다, 뭐 일본 기준으로 보건다, 유럽 기준으로, 유럽 2.0%니까 제약적이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 신용 위험이 중간중간에 톡톡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 위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라는 건 그만큼 신용 위험의 사이즈 대비 인플레이션의 사이즈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앞으로 차차 계속해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되었거나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메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테슬라와 시가총액이 역전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그 로보택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그 주가가 3.7%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 FSD 아예 그냥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의 안 하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주 작동을 잘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든 자동차만 보면 미국 회사야. 뭐 전기차는 요즘 다들 이제 좀 잘 만들고, 뭐 중국에서도 잘 만드니까,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동될 거냐인데, 사실 테슬라 핵심은 FSD잖아요. 그게 경쟁이죠. 자, 그것 때문에 또 추가로 AI를 더 달고, AI를 달았기 때문에 더 FSD가 발전했고, 막 그런 측면. 그래서 어제 오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가 거기에 대한 이제 자원을 확보했다라는 점. 자, 과연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블록스 골드만삭스가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좋았고요.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7% 올랐는데요. 주식을 10대 1로 불안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늦게 여러분 만나뵙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미국이 중국한테 때린 관세가 얼마냐를 가지고 제가 거의 뭐 한 1시간 가까이 AI하고 씨름했어요.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심지어는 답을 못 했어요. 좀 복잡하게 질문하니까 아예 답이 안 나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답답하네. 그러니까 AI가 답을 못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때리는 관세가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정리를 한 시간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트럼프 이전에 관세가 있었어. 트럼프 이전에 관세가 약 20% 내외의 관세가 있었어요. 20% 19. 몇 퍼센트, 한 20% 관세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시작하자마자 25년 2월 달에 펜타닐 10% 때리고, 또 3월 달인가에 또 10% 추가로 때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100%고 뭐고 막 이렇게 막 붙은 거야. 근데 그 전에 바이든이 또 전기차에 대해서 한 100% 때렸어. 그러니까 관세가 엄청 이렇게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애들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건데, 이번에 100% 안 하기로 했고, 펜타닐 20에서 10으로 떨어뜨려 줬고 해서 실제로 트럼프 2기 때 만들어진 대중국 관세는 20%로 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20%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1기 때 때린 관세가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면 뭐 몇 년 전 얘기야. 그거는 다 소화했지.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안 되겠고, 트럼프 2기 때 와서 생긴 대중국 관세는 대략 20% 정도인 것 같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실험해서 겨우 알아낸 이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이걸 알고 나니 왜 이걸 했냐. 야씨, 우리한테는 이것저것 다 뜯어가가지고 15% 받으면서 쟤네한테는 뭐 끽소리도 못하면서 20%밖에 안 받아? 아우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여러분 아주 늦게 점심께나 되어서야 만나뵙게 됐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땅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 좋은 분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즉 뭐냐, 어차피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의 대담에서도 트럼프는 답안 나오는 중국하고 씨름하기보다 답 나오는 한국, 대만, 일본 이런 애들하고 이 무역 협상할 거다. 뽑아낼 거는 부자 나라인 동맹국들한테 쪽쪽 빨아먹고, 중국하고는 대충 그냥 손해 안 보는 상황에서 비용 품 안 들이는 상황에서 갈 거다라고 홍기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대땅트 다 하면서 풀어주면서 나중에 되면 상당히 많이 풀어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아니면 왜냐면 지금 여력이 없어. 일본도 여력이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에 붐업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이 갈린다는 심각한 미국의 어떤 그 위협감, 그러니까 위기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대땅트로 간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수입해서 놓고 국방 올려놓고 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런 분위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이 핵심이라면 상당히 미국의 패권이 위험하다. 결국은 주변 동지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는 주변 동지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의문이 들기만 해요. 왜냐하면 저같이 막 계산하고 있잖아. 왜 쟤네는 이만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거 불평등하면 이거 기분 나쁘죠. 네. 어찌되었건 자, 세계상이 저 죽기 전에 엄청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뭐 세계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재무상, 재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백그라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